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건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얘부터 하고 가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널 검증을 안 했더라고요. 노디파이랑 딜리트 쪽에서. 널 검증을 좀 해줄 겁니다. 네, 이거는 로그인 검증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util에 있는 util 그래서 id부터 이거 하는 방식이야 뭐 워낙 많이 해보던 거니까 크게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번호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다 하고 나서 하나 밀어주도록 할게요. 뒤로 글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수정할 제목을 수정할 내용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내가 제목을 안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제목을 바꾸기 싫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나는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목을 1, 2, 3이라고 해놨는데 제목을 바꾸기 싫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요청에다 1, 2, 3을 적긴 해야 돼요. 얘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다음에 아이디는 근데 아이디를 하면 아이디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타이틀과 바디 얘는 그냥 두고 지나갔다가 우리가 화면단을 그리면서 그 앞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죠. 컨트롤러 단에서 처리하지 말고 앞단에서 먼저 처리가 되게끔 하는 걸로 뒤에 가서 내용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금 당장 에러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할까 했는데 이렇게만 줘도 아이디가 없어서 뭐라고 할 거니까 여기에 그럼 아이디만 줬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뀐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 쿼리 날리는 부분에서 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 동적 SQL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아이디만 하고 넘어갈까요? 아이디만?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쪽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만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화면단을 그리고 나서 필요가 없어지거나 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리절트 데이터에다가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 데이터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컬럼이란다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1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넘겨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뭔데? 까지 하나 정보를 더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에도 들어와야겠죠? 이제 from에서 같이 조립을 할 거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줄 거고 여기도 널이 하나가 더 들어와야겠죠?
만약에 데이터 1이 없다면 데이터 네임도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당장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타입 구조가 안 맞아 버리니까 개수가. 얘네 가서 고쳐주도록 하죠. 찾아가서 얘는 아티클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아티클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여기 한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게시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영어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도 아티클스 넘겨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뭐 넘겨주고 있니? 얘도 게시글 넘겨주고 있으니까 아티클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서 여기서는 얘도 게시글을 넘기고 있네요. 멤버 서비스에는 뭘 넘기고 있니? 얘는 멤버 정보를 그냥 넘기고 있군요. 그러면 멤버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추가한 이거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리절트 데이터를 처음 만들 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이제 비동기 통신에 대한 걸 배우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공통된 양식으로 사용자들한테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리절트 데이터라는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사실 우리 JSP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화면단을 직접 그릴 거예요. JSP를 사용해서.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 양식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화면에 공통으로 양식을 보여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화면을 얘가 응답할 게 아니에요. 컨트롤러가 그냥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에요. 진짜로 JSP의 HTML 태그와 CSS가 적용된 애로 보여줄 겁니다. 그럼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며칠 잠깐 쓰자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동기 통신을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만든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데이터 형식이랑 유사하다고 했어요? 네, 제이슨이라 그랬죠. 자,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컨트롤러에 요청을 보낼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이 양식으로 받을 거예요. 제가 제이슨 형식이 우리가 쓰기에 제일 편한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객체 형태랑 똑같았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우리가 써먹기가 편하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비동기 통신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배울 때 또 얘기를 다시 드리긴 할 건데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낼 겁니다. 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컨트롤러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스크립트한테. 그러면 그 스크립트가 받아온 그 응답의 결과가 중구난방이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 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면 좋은 건데 우리가 얘를 애초에 이 타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양식으로. 그래서 우린 비동기 할 때 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JSP로 들어가면은 얘가 하고 있던 이런 역할을 잃어버리게 하겠지만 조만간에 비동기 통신이 시작되면 얘는 엄청 요긴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긴하게 쓰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데이터 1이라고 하는 이거 데이터 1 네임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 친구가 이 데이터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하나 더 명시를 해줄 뿐이에요. 그냥. 더 확실하게 정보들을 같이 조합해서 넘겨주자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미리 만든 거고 얘를 JSP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또 한동안은 안 쓸 거니까 그래서 까먹기 전에 미리 하나 추가를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진짜 JSP 써볼 건데 우리가 지금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SRC가 4개나 있어요.
그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4개나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테스트는 제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랬고, 이 리소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얘는 들어가 보시면 그냥 스태틱이 있고 템플릿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있고, 우리 이 아물 가지고 뭐 했어요? 네, 설정들을 보관했죠. 그쵸? 자, 이 스태틱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스태틱 뜻이 뭐예요? 정적. 애초에 폴더 이름이 정적이래요. 그럼 얘는 뭘 넣기 위한 폴더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바 클래스들은 다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스태틱이라는 폴더는요, 정적인 파일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인 파일, 우리가 써봤던 것 중에 정적인 애들 뭐 있어요? JSP는 정적인 HTML에 동적인 걸 추가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JSP는 실제로 이 src라고 하는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고, 우리가 해봤던 거 HTML 정적이죠. 근데 우리 JSP 쓸 거니까 HTML은 안 쓰겠죠, 여기서. 그러면 다른 거 CSS, 그런 애들이 이 스태틱 폴더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사이트에 필요한 이미지들, 이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로고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정적이잖아요. 얘는 이미지가 우리가 뭐 또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이미지가 뭐 이렇게 나와요. 별 모양으로 나와야 되고, 뭐 이때는 뭐 이 형태가 변해서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 있는 건데 그 파일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적인 파일들이 실제로 보관되는 곳이 이 리소시스에 있는 스태틱 폴더가 될 겁니다. 자, 이 템플릿은 지금은 딱히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나중에 수업이 끝날 때에도 이걸 제대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얘는 간단하게 예시를 말씀드려보자면, 진짜 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템플릿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이거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틀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틀들을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 폴더 자체는 대부분 동적이지 않은 애들을 다루게 돼요. 설정도 우리가 박아놓으면 그냥 고정이죠. 스태틱 폴더, 얘는 애초에 이름이 스태틱, 정적인 폴더, 정적인 파일들을 다루게 될 거고, 템플릿도 마찬가지. 틀 하나 넣어놓으면 그 틀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리소시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고, 실제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뭐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다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자바로. 그럼 테스트는 신경 안 쓰고,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얘는 우리가 만드는 JSP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JSP를 쌓아 내려갈 건데,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사용한 STS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과정을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일 그냥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나 JSP한테 일 넘길 거야. 서블릿이 내가 응답 안 하고 JSP한테 일 넘길 거야 할 때 뭐 썼어요? response.getDispatcherSublet 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JSP의 경로를 잡아주고, 그럼 해당 JSP를 찾아가서 걔가 일을 했죠. 근데 컨트롤러는 그런 게 있어요? 애초에 얘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직접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로서 만들어져 있고 막 그걸 사용해서 뭔가 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JSP한테 일을 넘길래 라는 거를 어떻게 명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스퍼라고 하는, 제스퍼가 이름이 맞나? 제스퍼라고 하는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될까? 잠깐만요. 이렇게 쳤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뭔가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네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의존성 하나를 부여를 할 거예요. 의존성 부여한다라는 건 어디에 뭐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네, 폼.xml에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제스퍼라고 하는 친구랑 우리가 하나 더 있는데 JSTL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언급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JSP 안에서 자바 문법 쓰려면 이거 썼죠. 스크립틀릿. 이거 불편하죠.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 자바를 쓸 수 있다는 이점은 명확한데 쓰기가 좀 불편했어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쓸 겁니다. 이 JSTL이라고 하는 애는 JSP 안에서 자바 문법을 편하게 쓰기 위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크립틀릿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이 이제 JSTL이라는 걸 사용하면 그냥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이 JSTL을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E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EL 표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 스크립틀릿 사용해서 변수 그 값으로 쓰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썼죠.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이 EL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제스퍼라고 하는 친구랑 JSTL이라고 하는 친구 두 친구를 의존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폼.xml에 부여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폼.xml에 이런 디펜던시 추가할 때 메이블 레파지토리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와도 되지만 그렇게 안 했었죠. 프로젝트 우클릭, 스프링, 애드 스타터스 여기서 검색하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긁어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스퍼 없죠 지금? JSTL 이런 거 없어요 여기. 근데 이게 없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우리 애초에 그 JSP 쓰고자 할 때 맨 처음에 설치했죠. 이클립스 레이티스트 릴리즈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 뉴 소프트웨어 여기 들어와서 이거 누르고 설치를 새로 받았어요. 왜냐? STS에서 JSP가 기본 제공이 안 되니까. 얘네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됐었는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 다 뗐어요. 그래서 우리가 JSP를 쓰려면 추가로 설치까지 해야 되는 마당이에요. 근데 이걸 당연히 안 해주겠죠. JSP를 쓸 때 필요한 친구가 JSTL과 제스퍼인데 당연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져와야 돼요. 외부에서.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하나 드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고 우리 코드로 가서 폼.xml에 그냥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저도 여기서 복사해온 거예요 지금.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폼.xml에 dependencies 안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톰캣 인베드 제스퍼라고 하는 애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JSTL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왔죠. 이거 저장하시면 요 밑에서 뭐 빌딩 어쩌고 하면서 잠깐 동안 얘가 뭔가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빌딩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서버가 리로드 됐고요. 자 이렇게 받아서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 이거 우리 스프링부트 처음 할 때 아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스프링부트 버전 몇 쓰고 있어요? 2.7.12 버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스프링부트 3.0.0부터는 얘부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추가할 어떤 친구가
다른 데서 제공을 받아야 된다. 기존에 제공받던 위치가 바뀌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걸 해봤는데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서 우리는 그냥 낮은 버전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JSTL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려고 추가한 이 JSTL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은 자바 x.sublet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0.0 그 이후 버전에서 쓸 수 있는 JSTL은 자바 X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자카르타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제공하는 걸 적용을 했는데도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지금 3.0.0 밑에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혹여나 본인 지금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버전이 이게 아니다. 2.7.12 이게 아니다. 3.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은 JSTL 못 써요. 이거는 아예 그 디펜던시가 다른 걸 가져오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스프링부트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똑같이 따라 했는데 JSTL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면 이 스프링부트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스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톰캣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웹서버에서 제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친구를 추가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야물로 갈 거고요. 잘못되면 URL 설정을 어떤 에러가 나신 거죠? 제가 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갈게요. 여기다가 설정을 좀 할 건데 이거 설정, 띄어쓰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스프링 밑에다가 데이터 소스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걔 위에다가 설정을 할 거예요. MVC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원탭. 그러니까 MVC 밑에 종속시키겠다라는 거죠. 다시 여기다가 뷰 라고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 또 엔터, 원탭 더 들어가요. 프리픽스 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고 웹 대시 인프 이거 언더바 아니고 대시입니다. 하이픈이에요. 그리고 JSP 그 다음에 이거 슬래시까지 안 끝났어요. 서픽스 위에 .jsp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필수로 해야 되는 설정은 아닌데 얘네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때 편함 정도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MVC 패턴에서 뷰를 담당할 건데 프리픽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접두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전미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로 시작할 거고 얘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설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홈 컨트롤러 한번 가볼게요. 간만에 USR 홈 컨트롤러 여기에 이제 테스트했던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자, 이거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홈 메인 하나. 자, 그동안은 우리가 이 컨트롤러가 화면에다가 이런 문자를 찍어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리스폰스 바디. 얘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응답할 거야. 메서드 자체가 내가 직접 응답해서 바디 그릴 거야. 라는 식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리스폰스 바디가 없으면 지금 당장 보세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USR의 홈에 메인으로 가면 안녕하세요가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를 빼면요. 지금 없죠? 새로 리로드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에러예요. 근데 에러 내용을 잘 봐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매핑 에러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나왔지? 잠깐만.
일단은 매핑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나올까요? 이거 말고 원래 다른 에러가 나와야 딱 좋은데. 자, 이런 애를 여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문자를 좀 바꿨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봐도 계속 이거밖에 안 나오네? 왜 이게 나오지? 그 얘기 왜 안 나와? 디펜던시가 제대로 인식을 못했나? 그러면 이건 이거 해봐야겠다. 일단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도 얘네. ESR 홈메인. 한번 보자. 근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자나 혹은 우리가 객체를 보여주고 있던 상태나 리절트 데이터 이런 거 보여주는 상태, 얘가 리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에 나타났던 거죠. 이 객체 그 자체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붙어 있었으니까 내가 직접 응답할래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얘가 리턴하고 있는 결과를 화면에 그리고 있던 거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일단 기본 세팅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야물 파일에 세팅한 거랑 그 다음에 폼.xml에 추가한 거, 이것들은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따라 하시는데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을 텐데 버전이 또 안 맞나? 일단은 해보죠. 그래서 커밋 하나 남기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이 친구를 진짜로 사용해서 우리가 JSP한테 일 넘기는 것까지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얘는 이제 기세 올라갔을 거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어차피 기세 커밋이 되면은 기세서 확인이 가능하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